오늘도 심플하게 산다 중에 홀로서기 부분과 에너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홀로서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자.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자.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진가를 인정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독이나 다름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자신감 없어하며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중독에 빠진다. 하지만 스스로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무도 상처 주지 못한다. 고통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고통이라고 해석할 때만 나타난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잃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으려면 자신의 진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달라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자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강박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홀로서기 법칙 하나. 남에게 기대지 않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떠맡을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챙겨줘야 할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을 타인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바람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바람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도 물건에도 쉽게 영향받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찾아낼 줄 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도 물건에도 쉽게 영향받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찾아낼 줄 안다. 홀로서기 2.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런 행동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에너지를 빼앗고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겨준다.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말자. 남들이 당신의 평화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내버려두는 것에 그치자.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우리 생활 방식과 태도, 생각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감으로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을 따라 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감으로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남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고 그 내면에서부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역할을 꼭 맡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자. 반드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존중받을 것이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발전을 방해한다. 남들과 의견이 부딪힐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의견을 주장해봤자 에너지만 회비할 뿐이다. 홀로서기 3. 혼자서 삶을 풍부하게 하기. 혼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alone은 원래 all one, 즉 완전한 하나를 의미한다.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자.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자. 사실 혼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조건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혼자다. 혼자 있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지내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혼자가 얼마나 편한 것인지 알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고독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독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롭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혼자로 보일 뿐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사람과 생각이 살고 있는 세상이며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고독을 즐기자.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고독을 힘든 시련이 아닌 특별한 혜택이라고 여기자. 고독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거나 일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영역에서 꽃피우게 될 씨앗을 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영역에서 꽃피우게 될 씨앗을 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기자.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몇 년은 혼자서 보내야 한다. 혼자 지내는 시간에 대비할수록 잘 지낼 수 있다. 혼자 지내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알고 보면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많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자. 책을 읽고 공상에 빠지고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자.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고 집과 몸과 생각을 더 아름답게 다듬자. 가끔은 조용하고 아담한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소설을 읽고 물가로 소풍을 가자. 혼자서 시간을 보내보면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고독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고독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행복하려면 남에게 기대지 말자.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바람직한 삶, 즉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중시하고 개인적인 욕심의 크기는 줄이는 삶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부와 재산을 축적해야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도덕도 없다. 우리 내면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남에게 줄 것도 많아진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회는 가난하다. 광고에 휘둘리는 사회는 가난하다. 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는 가난하다. 단순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가난하다.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심지어 고결한 행동까지 값으로 따지는 사회는 가난하다. 요컨대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이 아니다. 인간적 가치, 정신적 가치, 지적 가치가 부족한 것 역시 가난이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난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다. 물질을 나눠주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씁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도우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모든 인간을 편견 없이 존중해야 한다. 물론 세상의 불행은 아마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집을 거대한 자선시설로 바꾼다 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의 자원이 무궁무진하지는 않다는 사실과 그 자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자각한다면, 그래서 낭비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여전히 지구 한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적게 소유하고 적게 낭비하고 적게 버리고 적게 먹는다면 스스로의 양심에도 더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욕심을 줄일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한다. 남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진짜 풍족한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을 보고 배우며 그렇게 살기를 바래서 조언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네요. 에너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에너지. 전화기 같은 물건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지나 바다 같은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침술이나 동종 요법, 바이오 피드백 요법, 마사지 요법 같은 대체 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이해하며 접근한다.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와도 같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인 에너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을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한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한다. 일상의 고통과 분노, 불만의 에너지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야 하고
마음의 믿음, 자유, 기쁨이 자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를 아끼려면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물처럼 순환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무언가가 당신을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에너지의 순환을 방해한다면 이는 그것이 자신에게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당신의 물질적, 심리적 세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가치에 연연해하지 말자. 불필요한 물건과 사건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자. 인생은 모순에 매달리면 힘을 낭비하고 고통을 유발할 뿐이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앤다는 것은 결핍, 부정, 빈곤의 동의어가 아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애면 오히려 넓어지고 밝아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앤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간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운을 빼앗고 일상을 방해하는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정체 상태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으면 본질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으며 너무 산만해져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우리는 누구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워낙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기계가 전기로 작동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일종의 에너지, 즉 기 덕분에 살아간다. 기는 인간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한다. 물건, 사람, 옷,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가 지닌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물리적인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는 정신적인 세계에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살아간다.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이때 에너지의 질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은 바로 정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신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우리가 지닌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절약되기도 하고 낭비되기도 한다. 에너지 법칙 하나, 에너지를 키우는 것. 우리에게 만족감과 개인적인 성장,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가까이 하자. 우리는 어떤 활동, 어떤 물건, 어떤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면 내면의 목소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 잘 부합하는 주제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영감을 주고 우리의 감각을 되살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 열정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기쁨, 열정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에너지 법칙 둘, 정신과 몸은 하나. 쇠진한 정신과 건강하지 못한 몸은 함께 나타난다. 폭식을 하거나 몸이 긴장해서 딱딱하거나 단순하게 살지 않거나 타인과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신념이 아닌 생각들은 헛된 것이다.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신은 몸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유무는 정신이 얼마나 깨어있고 균형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신만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의 힘은 무한하다. 우리가 지닌 힘이 한 곳에 집중되면 정신은 물질을 다스리고 초월한다. 따라서 몸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자 할 때 정신을 보좌하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법칙 3. 일상에 필요한 기운. 우리 몸을 정화하고 몸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려면 체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혈액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음식 역시 몸에 영향을 미친다. 죽은 음식은 죽음을 부른다. 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은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움직이고 걷고 마사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자. 불면증을 내버려 두지 말자. 수면제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잠을 못 자거나 숙면을 못 취하면 잘 살 수가 없다. 불면증은 기의 차단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기가 인체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갇혀 응어리져 있다는 얘기다. 몸의 일정 부위, 특히 뇌의 에너지가 너무 몰리면 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럴 때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 전체의 기를 순환시킬 수 있다. 물 역시 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폭풍우까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수분을 머금은 공기에는 양이온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와 긴장을 부른다. 그런데 폭풍우가 일단 몰아치면 음이온 덕분에 곧 개운한 기분이 든다. 따라서 흐르는 물가에 많은 음이온은 우리 몸의 기를 회복하는 데 아주 좋다. 물은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신성한 물질이다. 능동적인 열정 에너지. 에너지를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할애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야 한다. 노자는 우리 몸은 에너지에 의해 서로 결속된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몸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신의 길을 돋우고 에너지를 키울 것을 권했다. 노자가 말했듯이 슬픈 것은 설령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두지 말자. 슬픈 것은 설령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두지 말자. 열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가능한 한 키워야 하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열정이 생기겠는가? 건강한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인생의 즐거움은 사랑할 줄 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살면서 좋았던 순간,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데려갔던 순간들을 최대한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울적한 기분에 빠져있을 때 반가운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울적한 기분이 단번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주변에 두는 물건과 사람과 정신적인 것들을 정성스럽게 골라야 한다. 그것을 통해 삶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라디오, 텔레비전, 미디어, 유행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며 산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잘 살려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열정적으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열정적으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주변에 두는 물건과 사람과 정신적인 것들을 정성스럽게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두는 물건도 좋은 걸로 골라야 되고요.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골라야 되고, 우리가 쏟는 정신세계의 어떤 것도 슬픔과 분노 이런 거에 놓아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중요한 거니까 정신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요?